보편 법칙이 우리 안에 근본 원리, 양심 안에 이게 새겨져 있어요. 인간 안에 인의지신, 사랑, 정의, 예절, 지혜, 성실, 몰입의 어떤 근본 원리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현상에서도 그 실천 법칙으로 보편 법칙이죠. 저희 홍익당에서 10대 강령하겠다는 것도 제 양심에 기반한 실천 법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홍익당 10대 강령 읽어보시면 헌법 같은 내용으로 쓰여져 있어요. 인간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굴러가야 된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헌법이라는 것도 이 양심에 기반해서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헌법 전문은 또 보면은 나름 의미가 있는데 헌법 내용 보다 보면 좀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느껴지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양심을 충실히 설명하지 못할 때, 양심에 충실한 실천 법칙이 제대로 서지 않을 때는 헌법도 이 국민의 또 합의해서 고칠 수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요.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럴 때 이 헌법의 문제가 쓰기는 보편적 양심에 기반해서 써놓고 그 안에 보편적 양심이라는 걸 설명을 안 해요. 그래서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면 제가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 그럼 저도 처음에는 헌법이 좋네. 양심의 자유까지. 그래서 즉 아무리 불합리한 어떤 상황에 명령을 받고 해도 내 양심에 따라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유가 있나 보다 했는데 봤더니 그게 아니라 각각 개인의 그냥 신념의 자유예요. 자기가 옳다고 믿는 거를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 그럼 사이비종교인은 아주 파괴적인 생각도 계속 밀고 나가면 그것도 양심의 자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그 이상함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헌법학자들이 결국 개인의 보편적 양심보다 개별적 개인의 양심만을 헌법에서 읽어내니까 뒤에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라고 했을 때도 그 양심 필요 없지 않냐는 의견까지 있더라고요. 어차피 개별적인 양심으로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법대로만 판단해야지. 즉 양심과 법이 이제 충돌나는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 양심, 직무상의 양심이냐, 윤리적 양심이냐, 헌법 가지고 막 다양하게 푸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보편적 양심을 설정하지 않고 읽어내고 계시고 헌법학자들이 헌법 자체도 그걸 정확히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앞으로 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홍익당 10대 강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양심 얘기로만 가죠. 보편적 양심. 보편적 양심이 없다면요.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다 인정해버린다. 그럼 그 양심이 남한테 되게 파괴적인 신념일 때, IS 같은 신념일 때 그것도 양심의 자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도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 교리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거부했는데 국방의 의무를요, 실천하는 분들이 양심적이죠. 교리 때문에 그거 거부하는 분이 비양심적이에요. 그런데 용어가 어떻게 돼요?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됩니다. 그때 양심이라는 거는 개인의 신념에 의한 어떤 병역 거부라는 뜻밖에 안 돼요. 그 말이 즉 헌법에 기반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자꾸 혼란스럽다는 게 우리한테. 사실은 자기 모든 걸 희생하고 갔다 온 사람이 누구는 뭐 거기 가고 싶어 갑니까? 나라 지키겠다고 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행위를 일거에 그냥 양심적 병역 거부에서 병역 거부에다 양심을 붙여버리면 이 혼돈이 와요. 용어는 정확히 쓰자는 거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자기만의 어떤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지 거기다 양심 이렇게 함부로 쓸 게 아닌데 헌법에서부터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좀 언어를 바꿔야 공자님도 정명이라고 정치 잘하려면 이름부터 바로 잡으라고 해놨어요. 개념이 엉망이면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세워놔야 지금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가 보이는데 대통령이란 이름이 엉망이 돼버리면요. 개념을 잘못 세워내면 우리가 답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개념을 엉망으로 잡고 있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출근 안 해도 되고 집에서 근무해도 되고 비선실세들이랑 따로 이렇게 정치를 의논해서 처리하고 이런 분이 대통령이다라고 말하실 수 있나요? 그게 아니면 잘못됐다라고 찜찜하다라고 말해야 되거든요. 명실이 상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름하고 실질이. 근데 이름이, 즉 이름에는 그냥 이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념을 말해요. 이 개념하고 실질이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개념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야 하는 짓이 이상하면 이상하다고 하는 거죠. 지금 누구 막 성추행한 그 외교관인가요? 외교관의 그 이름하고 하는 짓하고 칠레인가 어디서 아주 개판친 사람이 있던데.
참 그런 분들 보면은 뭐 짐승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인간으로서 어느 선을 넘어서면 참 인간이 못 써지죠. 그래서 그 선을 지켜야만 사람입니다. 그 선 안에서 우리가 잘 살아갈 때 그게 양심이 제시하지 그 선을 이게 선이거든요. 양심이 제시하는 선이지. 우리 태어나서 뭐 하나 배운 적이 없는데도 선이 있다는 건 알잖아요. 그 선 안 넘어오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신기하죠. 그 선이 있어요. 사람 만나보면 바로 알아요. 어느 선이 있다는 걸. 이 선을 상대방이 넘어오면 우리는 상당히 안 좋아집니다. 불쾌해지고 부당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 선을 막 넘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갑질을 하는 거죠. 넘어가도 상대방이 뭔 말 못할 거다는 것, 즉 의리라는 걸 알고 넘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 리더로 있는 그 나라, 이게 사람 사는 나라겠습니까? 그래서 그 선을 결국 양심이 정해져요. 우리는 알아요. 그게 자연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법으로 하자고, 그걸 선으로 하자고 합의한 적이 없는데 그 선이 있어요. 신기하죠. 그 선을 알아낸 사람들이 헌법도 만들고 이 국민들을 헌법으로 또 인도하고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헌법 같은 것도 하나 잘 이해해서 보시고 관심 가져서 이렇게 쓰나요? 저는 한자를 각골무부터 연구하니까 제대로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상처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로울 해자예요. 입 열면 뭔가 상처를 준다 이렇게 풀 수도 있죠. 해로울 해자. 누가 해로운 짓 하는지 이게 가운데가 눈목자입니다. 눈 부릅뜨고 이게 눈 부릅뜨고 살펴보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헌이라는 건요. 예전 우리나라가 아니라 동양에서 헌 그러면 법이에요. 법. 그래서 누가 감히 악을 저지르는지 지켜보는 겁니다.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그게 이제 그래서 법이라고 하고 관청이라고도 풀고 법이라고도 푸는데 이제 헌법할 때는 법의 의미로 이제 많이 쓰죠. 법이라는 게 눈 부릅뜨고 그래서 옛날 그 중국 책에 국어라는 책에 착한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악에는 벌을 주는 게 나라의 헌법이다 이렇게 써는. 결국 헌법이 뭡니까? 이 카르마 법칙이에요. 카르마. 선하면 복을 주고 악하면 재앙을 내리는. 그래서 이 우주에도 헌법이 있겠죠. 이 우주의 헌법이 양심법인 거예요. 이 양심법이 우주를 경영하고 있는데 인간이 그걸 본받아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착한 사람이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을 수 있게.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 읽어드린다고 했는데 딴 얘기 한참인데 아무튼 기본이 그래요. 우리나라 헌법 전문 87년도 10월 29일에 국민투표로 개정한 헌법 전문 한번 읽어드릴게요. 헌법 앞에 이게 서문처럼 핵심만 딱 적어놓은 거예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것도 이제 말이 많이 바뀌면서 이렇게 안착된 겁니다. 유구한 역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법통을 어디다 대는 거죠?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그때 대한민국이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일종의 건국이죠. 정부를 수립했죠. 제대로 된 건국은 아닙니다만 일단 정부가 섰어요. 그런데 왜 의미가 있냐? 대한제국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근데 황제는 잠깐 이제 황제 노릇하셨죠, 고종이. 황제 제국으로 가지 말자. 주권을 황제가 아니라 백성이 갖자 해서 대한민국으로 고칩니다. 이 정신이 3.1운동 정신이요.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반외세예요. 일본 몰아내자. 자주. 그리고 이런 전제정권 몰아내고 민주정권 만들어내자. 그러니까 뭐죠? 반민주 세력하고 이제 우리가 싸운 거죠. 반민주 세력하고 싸우고 외세랑 싸우고 하면서 이 민주 정신으로 무장돼서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결과물을 낸 거죠. 이게 엄청나게 의미가 큽니다. 이 3.1 독립선언서도 보시면요. 다 이제 양심의 소리에 따라 우리가 새 시대의 흐름에 맞춰 그 식민지인 나라가 포부가 커요. 새 시대를 리드하자 막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거의 개벽해서 새 시대를 리드하자. 이런 정신을 높이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통과 그래서 건국은 나중에 했지만 정부 수립을 이때 했다는 걸 높이 사주면 돼요.
지금 건국절 가지고 시비 거는 건요. 제가 볼 때는 별게 아니고요. 다른 나라도 그래요. 정부 수립을 건국절로 볼 거냐, 실제로 건국할 때를 볼 거냐, 이건 국민이요 합의해서 정하면 그만이에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때 법통을 무시할 거냐 말 거냐죠. 당연히 인정해야죠. 당연히 인정하고 임시정부도 정부로 인정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건국이 제대로 됐습니다라고 존중한다면 그렇게 시비 걸 일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앞에 거를 무시하면서 우리는 이때 건국됐다라고 주장하려고 하면 이건 무리수가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래요. 왜냐? 이때 분들도 다 건국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임시정부 분들도. 앞으로 진짜 건국은 따로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김구 선생의 양해차는 건국이 아니었던 거죠. 이승만 박사 주도의 건국이. 그래서 반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임시정부 세력이 반대했던 건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가 결국 김구 선생이 건국을 반대했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건국을 하길 바랬는데 남북이 쪼개져서 이런 반쪽짜리 건국을 하니까 낭망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대로 이해하시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법통을 그때의 민주정신에서 법통을 가져왔다는 것 아셔야 되고 불의에 항거한 독재입니다. 이때는 반독재입니다. 독재에 항거했던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 이건요. 독재자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황제 질서도 용납하지 않겠다. 외세에 의해서 우리가 식민지가 된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독재자가 독재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벌써 여기에 우리가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경험들이 들어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 모르겠어요. 헌법학자들 해석과 제 해석이 다를 겁니다. 그냥 제 느낌대로, 제 이 역사관을 가지고 그냥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제 철학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제가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양심법은 전공했지만 해석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거 쓰신 분의 그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해서 이렇게 해석해 드리는데 4.19 민주이념이라는 거는 결국 3.1운동과 4.19 민주이념은 우리가 실제로 생명을 걸고 했던 운동이죠. 다른 나라들은 헌법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명예혁명, 프랑스 혁명, 미국의 독립운동 이런 거 하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즉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진짜 피 흘려서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 헌법 만들 때 다른 나라 헌법들 참고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그 안에 뭘 담고자 했냐면 우리가 실제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했던 그 역사들에서 그 지혜를 얻어오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이게 빠지면요, 우리는 정말로 민주주의를 그냥 이식받은 나라가 돼요. 우리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헌법을 제대로 만들진 않았더라도 그 정신에서 이 헌법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걸.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반독재, 반외세, 그리고 이런 민주주의의 쟁취 이런 면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을 사명에 입각하여 이제 우리의 사명도 재밌는 게 조국의 민주개혁, 우리나라를요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우리 한 분 한 분이 민주시민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시민이 민주시민이 아닌데 즉 스스로 자신을 자율적으로 이 상식과 원칙으로 다스리면서 남과 조화를 맺는 그런 성숙한 민주시민이 아닌데 시민들이 아닌데 어떻게 민주국가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조국의 민주개혁에는요. 그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시민들이 민주시민으로 거듭나고 나라 전체도 그런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국가로 개혁하고 밖으로는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항상 이렇게 안팎을 칩니다. 쓰신 분이 그렇게 딱 맞춰서 있더라고요.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무력 통일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어낸다. 그게 우리 사명이다. 이왕이면 평화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의와 인도와 휴머니즘이죠. 정의와 휴머니즘과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민족을 하나로 뭉칠 때 정의와 인도와 지금 동포애는 사랑이죠. 사랑과 정의로 하나로 모으자. 이거는 양심으로 하나로 모으자는 거죠. 지금 이렇게 풀어놓은 거지. 홍익인간 이념으로 하나로 모으자는 거죠. 그걸 민족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 우리 사랑과 정의로만.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고 남북이 하나로 만나도요. 공정하게 누구 하나 손해보지 않게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고 사랑으로 동포애로 우리가 뭉쳐야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남한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민주개혁을 이루고 통일을 평화통일을 이루는 사명에 입각하여
항상 사랑과 정의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그럼 이게 헌법 지금 촛불 들고 나가 계신 분들이 헌법 질서를 지금 지키고 계신 분들 아닌가요? 그분들이 자꾸 나라의 근본을 파괴한다고 욕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바로 차단합니다. 그런 분들은 발견되면 페북에서. 지금 이 헌법 질서를요, 누가 무너뜨렸고 누가 다시 세우고 있는지도 구분이 안 되시면요, 지금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기 힘들어요. 기독교에서 양심의 화인 맞은 자 그러죠. 말 어렵죠. 화인이 뭘까요? 불도장인데 불로 지져버렸다는 거예요. 양심을 누가 불로 지져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양심 마비된 자를 양심의 화인 맞은 자 그럼.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양심 마비된 분들이. 이해되시죠? 지금 이 상식을 가지고 보십시오. 사회적인 폐습과 정의롭지 못한 걸 타파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율과 조화는 우리 동양의 개념으로는 수기치인입니다. 자기 양심을 따르면서 자기부터 먼저 양심 따라야겠죠. 그리고 남과 함께 양심을 닦아야겠죠. 스스로는 자율이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양심을 따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남하고 조화를 이루셔야죠. 사회랑 조화를 이루셔야죠. 우주랑 조화를 이루셔야죠. 남과 이 사회와 이런 이 인류와 우주와 조화를 이루시려면 항상 자율과 조화, 이게 민주시민의 기본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탕으로 이런 민주시민의 어떤 모습을 바탕으로 해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서 각인들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이게 이 임시정부 때부터 있어온 겁니다. 삼균주의라고요. 균등히 하자. 뭘 균등히 할까요? 원래 임시정부 때 뭘 주장했냐면요, 세 가지. 정치력, 경제력, 그리고 지력, 지혜, 정치, 경제, 이 교육의 문제죠. 교육. 즉 누구나 교육권을 균등하게, 정치적인 어떤 그 힘을, 권력을 균등히, 그리고 이런 부력, 재력을 균등히 갖게 하자. 근데 이 말이 너무 다 균등히 갖게 하자는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공정하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헌법에서 이렇게 살린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기회를 균등히 주자. 공정하게 주자. 요즘 보면 공정이 기회 줬나요? 지금 헌법에 어긋나는 짓들을 대통령이 나서서 뭘 했죠? 이런 교육 기회를 갖다가 문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구 지금 잠 못 자면서 공부하는데 뭐 말 타고 바로 대학 들어가고 기업에서 돈 뜯어다가 지원해주고, 지금 이 헌법을 알아야 뭐가 잘못됐는지가 보여요. 이거 다 망치고 있구나. 민주시민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질 못하는 망정 힘을 꺾고 기죽이는 건 다 이게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기회를 균등히 주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어느 한 사람 능력만 최고도로 발휘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모든 국민의 능력이 다 최고도로 발휘하게 해줘야 돼요. 죽이죠. 이런 헌법 갖고 있는데 왜 안 하시는? 기회를 균등히 주고, 혹시 집안이 어렵다고 교육 기회를 균등히 못 가질까 봐 걱정해야 돼요. 대통령은. 누구 하나가. 혹시 집안이 어렵다고. 집안 어려운 집은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려운 집에 돈 얼마 안 되죠. 그 돈을 어디다 또 합니까? 제가 예전에 인간극장 이런 거 보면 눈물 나요. 집이 어려워요. 그러면 저기 제대로 된 환경에서 벌써 교육 받을 수가 없어요. 어린애가. 근데 있는 돈, 그 나라에서 나온 돈 다 털어서 영어 학습지 시키더라고요. 이게 되겠냐는 거죠. 게임이 점점 안 돼 보여요. 그래서 보면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 집에서는 사실 모든 걸 걸고 투자하고 계신 건데, 교육에다가 이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다른 그 좋은 집 자제들하고 붙을 수 있겠냐는 거죠. 애들이랑. 그럼 나라가 그때 나서야 되는 거예요. 바를 정자 정치라는 건요, 진짜 이 고르지 못한 거, 정약용 선생님이 균등하지 못한 거, 치우친 거, 이렇게 기회를 균등히 안 주는 거를 다 바로잡으라고 이렇게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바로잡아내고. 그래서 나라가 해야 될 일은 정의 구현이에요. 그 정의 안에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정의 구현을 안 해주면 치우친 사랑인 겁니다. 정의 구현을 통해 공정한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 안에서는 누구나 기회가 균등하고, 즉 내가 집안이 어렵다고 뭐가 어쩌다고 몸에 장애가 있다고
이 기회에 있어서 균등하게 기회를 확보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나라가 엄청난 시설과 서비스를 대줘야 된다는 겁니다.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자아 실현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그렇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한 개인이 민주 시민으로서 자유도 누리고 그 권리도 누리되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확실히 지고 권리에 대한 의무를 완수하게 할 수 있게 그런 민주 시민으로 길러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 정도면 제가 볼 때 불교로 한 7지보살 되는데 정토인데요. 제가 볼 때 이 나라는 정토예요, 정토. 그러니까 이상은 그렇다는 거죠. 헌법에 왜 이렇게 정토를 그려놓으면 어떡하냐? 낙원을 그려놓으면 어떡하냐? 왜 그럴까요? 양심이 그런 나라를 꿈꾸기 때문에 그래요. 이 헌법 쓰신 분 안에서 살아 숨쉬는 양심이 나라는 모름지기 이래야지 하고 써놓은 거예요, 헌법은. 그래야 이제 그 구체적인 법을 그 하부 법들을 정할 수가 있으니까. 뼈대를 이렇게 정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이 말 죽이지 않습니까? 국민생활의 향상 아니에요. 단순한 균등한 향상이에요. 고르게 향상돼야지 누구만 치우치게 향상됩니다. 자꾸 경제 무슨 성장률 높다고 자랑해요. 부자들만 자꾸 더 높아져요. 가난한 사람들이 높아지는 게 아닌데. 그냥 국가적으로 높아진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균등한 향상이 아닌 거죠. 고른 향상이 돼야 되고요. 밖으로는 그래서 고른 향상이 되려면 이 말은 이게 다 들어있어요. 향상이니까 성장도 있지만 균등함이 있으니까 공정한 분배도 있어야 돼요. 복지. 성장과 복지가 성장과 분배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나라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분배예요. 왜냐하면 성장은 나라가 잘한다고 성장되는 건 아니에요. 성장을 돕는 거지. 국가는 성장에 있어서는 국민을 지원해서 성장하게 돕는 거죠. 국가가 주도해서 막 하는 시절은 정말 어려운 시절에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럴 상황은 아니죠. 이 정도를 지켜야 할 때죠. 그런데 분배는요,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뭐냐면 경제의 성장이라는 건요. 보세요. 경제 자체의 리듬이 있어요. 불황이 오고 또 공황이 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잘한다고 꼭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되도록 성장하도록 항상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하지만 분배는 국가한테 책임이 있잖아요.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온전히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이라고 해서 분배를 더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도 분배를 강조합니다. 결국 들어가면. 그래서 국가랑 이 정치 경제는 기업인들이 하고 정치는 국가가 하고 원래 그러는 게 아니고 정치 경제라는 게 원래 한 단어로 쓰이면서 이 국가가 하는 이 경제적인 이 어떤 업무였어요. 그게 개인이 하는 어떤 경제 업무랑은 구별되는 정치 경제라는 거는 정치를 통해서 이 경제를 돕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 성장은 가능하면 될 수 있게 돕는 거고 하지만 국가가 반드시 성장을 시킨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세계 경제가 흐름이 있는데 국가가 이미 어느 한 국가가 성장시키겠다. 이거는 무슨 꼼수를 써서 그 수치를 만들어내실지 모르지만 그건 불가한 소리고요. 흐름에 따라 그때 최선을 다해서 성장하는 쪽으로 지원하면 되지만 분배만은요.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분배는 해야 되고 아무리 잘 살아도 분배는 국가가 책임지고 해줘야 되는 일입니다. 공정한 분배와 복지는. 그래서 요거 제가 말씀드리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자. 항상 뜻은 커요. 우리만 잘 살 게 아니라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 다른 나라에 어려우면 도울 수도 있는 그런 인도의 그런 휴머니즘을 갖는 나라 되자는 거죠.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자. 우리가 만들어낸 문화가 인류 전체에 쓰이기를 또 바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우리와 우리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 일단 안전해야죠. 전쟁 안 나야죠. 안 굶어 죽어야죠. 안전한 다음엔요. 자유를 누려야죠. 자유를 누렸으면요. 행복해야죠. 살맛이 나게 해주자 이겁니다. 자유를 줬다고 행복하시지는 않죠. 그냥 골라주지 우리한테 괜히 자유를 줘서 힘들게 한다 할 수도 있어요. 그 자유를 의미 있게 써서 행복까지 누리시게 안전을 보장해주고 자유를 주고 살맛이 나게 해줌으로써 이걸 영원히 확보함으로써 이렇게 이 헌법의 이런 큰 이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헌법의 이념에다가 어마어마한 뜻을 품은 거예요. 낙원 거의 정토의 뜻을 여기 담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짐한다.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해서 개정한다. 국회가 의결을 해야 되고 국민투표에 의해서 개정이 된다고 이렇게 써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를 지향하는지도 모르니까 지금 갑자기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파괴했다 할 때 뭘 파괴인지 사실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아주 그냥 제일 핵심인 전문만 말씀드린 겁니다. 이 전문도 이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문 자체가 중요하고요. 그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개략적으로라도 읽어보시면 경전만 보시 마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 법계의 뼈대입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법계의 법이에요. 이 법으로 우리나라가 굴러가고 있으니까 법계, 우리 법계의 법이에요. 요걸 봐야 우주 표준인 양심법에 의해서 조금 뭔가 수정될 부분이 있는데 아니면 잘 구현되고 있는데 이게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양심법에 의거해서 헌법은 늘 개정해야 됩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인간이 만든 거니까 양심에 의거해서 수정하면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읽어드린 내용은 양심에 크게 걸리는 게 없고 내용들이 좋은 게 있어서 일단 있는 거 잘 살려 쓰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잘 여기 이해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를 양심으로 규율하고 남과 조화를 이룰 줄 아는 수기치인의 그런 민주시민들로 이루어진 그런 민주국가, 그리고 인류 평화에도 이바지 않은 그런 민주국가, 그리고 통일을 사명으로 하는 그런 민주국가, 이걸 이루어서 그 안에 사는 그 각 개인들이 모두 기회의 균등을 얻고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돕고 싶다. 그러면서 경제도 균등하게 향상시키자.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있었죠. 그래서 한 개인은 자유와 권리만 누릴 게 아니라 책임과 의무도 모두 완수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보자 하고 써놓은 거예요. 이상 국가죠. 이 헌법에 쓰여져 있는 국가는. 하지만 이상 국가가 있으니까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가 맞춰볼 수가 있고 이런 헌법에 담기는 그런 이런 염원을 위배하는 쪽으로 가는 정치인들이 있으면 우리가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국회의원도 탄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국민 주권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헌법에서도 많이 보강돼야 되는 겁니다. 국민이 언제든지 소환하고 불러내릴 수 있어야 돼요. 국민 주권이 있다고 해놓고 주권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잘 안 써놓으면 좀 하자가 있는 법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우리의 촛불혁명도요. 지금 과거 3.1운동, 4.19에 못지않은 일이 될지도 몰라요. 역사 속에서 어떻게 평가받을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으니까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 촛불혁명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태어나게 하는 거대한 그런 민주혁명이어서 평가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 역사를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항상 이 헌법 질서를, 민주 질서를 마음에 품고 이런 혁명을 주도해야 된다. 시민혁명을 주도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쪽이 너희고 어떤 점에서 파괴했다도 선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그걸 지키고자 한다는 것도 선명해야 이 혁명이 훨씬 의미 있게 완수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